예, 10월 22일 화요일 알릴레오 라이브 뷰 알라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네.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네,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다라는 이철희 의원님 말로 끝나는데요.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MB정부 때 쿨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조사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쿨하다 이런 반응을 내비친 걸 보면 전혀 국민들의 고민에 같이 동참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요. 지금 아까 보여주신 이 참여연대의 합업감시센터의 보고서 제목 자체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인데 부제가 있어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검찰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좀 그 당시 정부와 검찰의 맥락, 그 관계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MB 정부 자체가 출범을 하는데 검찰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BBK 사건 수사를 당시 특수부가 덮었기 때문에 정부 출범이 가능했었고, 안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검찰 개혁이 시도가 됐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MB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두 주체죠. 정치 주체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지휘부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급속하게 이제 그 결탁하는 이런 관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치 검찰이 어떤 본색을 드러낸 것이 저는 MB 정부다 이렇게. 대검 특수부장을 했지 않아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이. 예. 그러니까 그때 잘 나갈 때였고 네. 더더군다나 검찰에서 알아서 그렇게 정권 입맛에 맞춰서 착착 해주는데 네. MB 대통령이야 자기가 본인이 말아드시는 것만 회방 놓지 않으면 쿨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네. 또 2012년경 정권 말기라서요. 사실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심도 굉장히 안 안 좋았고. 좋고 힘도 다 빠졌을 때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게 놀랐던 게 그러한 본인의 느낌을 국감장에서 그렇게 쿨했다라고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요 윤석열 총장을 이해해 보려고요. 예. 되게 노력했거든요. 쿨했다. 네. MB 때. 예. 어떻게 검찰총장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되게 이해해 버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이제는 거의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야, 이거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피터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조 변호사 아세요? 교수님이 모르시는데 제가 알겠습니까? 피터의 법칙은 이제 로렌스 피터라는 이제 교육학자가 1960년대에 펼친 예. 이론인데요. 피터의 제1법칙이 위계 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 그러니까 원문에는 incompetence라고 돼 있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1법칙이에요. 예. 그 조직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위가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이 법칙이 바로 나오는데 예. 모든 위계 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지위에서 일을 잘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대리 혹은 공무원 조직으로 치면 사무관 때 일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겠죠. 예. 그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막 일을 잘하니까 과장을 빨리 달겠죠. 그렇죠. 또 과장일 때 일을 잘하니까 국장이 빨리 되겠죠. 그 차관이 됐어요. 예. 근데 갑자기 엉망인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본인의 무능이 드러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과장 때는 잘했는데 예. 국장이 되더니 완전 무능한 사람이 돼요. MB 정부가 쿨했다라고 얘기할 때 윤석열 총장은 뭐였냐면 특수부장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넓게 보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예. 다수의 대중과 공감하고 이렇게 검찰의 신뢰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국감이란 이분이 자리에서는. 그 대답을 딱 하는 걸 보고 제가 저분은 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물러 있구나. 말되지 않아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국감에서의 MB 정부 때 쿨하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쭉빛 머리가 섰던 이유가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그걸 말로 하지를 못했는데 한 명의 무신을 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예.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을 좋게 봤거든요. 제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 많은 비판을 제가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 개인을 비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데가 없었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은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다. 검찰주의자. 검찰 지상주의자다. 제왕적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요. 사실 조국 장관한테 책임 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검찰 인사를 할 때 당연히 민정수석이 의견을 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때 특수부를 강화했죠. 국정농단 적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수부 인사를 그때 중앙지검장 하던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바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요.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사실상 한 몸이다? 예, 한 몸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총장한테 보고가 되고 결심을 받아서 나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윤 총장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그러면 내사 자료가 있었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검찰에서. 그럼 뭘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냐 이거예요. 그 의혹만으로 착수했을 리는 없어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단지 특수부장 시절에 MB 정권 시절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걸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요. 저도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검찰총장이나 또 거기에 2,000명 가까이 되는 검찰은 뭐 한 몸이고 소위 말하는 이익공동체거든요. 현직 검사, 전직 검사,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몸입니다. 그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고요. 검찰이 개혁에 정말 처절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이 장관으로 오면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예단이 아니고요. 내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 이사장님에 대한 내사 자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겠죠. 아니 저희가 덤벼라. 댓글도 전부 다 막 크크크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요.
그 저희 이명박 정부 때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인적으로도 정치 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그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 때는 이제 민정수석에 전부 다 검찰 선배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또 기수문화가 뼛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라면 정말 네. 깍듯하게 모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MB 때는 이게 좀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범학 교수님께 질문도 들어왔어요. 검찰총장을 그러면 국민이 투표로 뽑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로 시스템에 의해서 함부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나중에는 검찰총장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보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 소개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유시민을 법무부 장관 시켜라 이 말씀 댓글 빼고는 모두 다 감사합니다.